예, 그 퀴어 옴니버스 영화 보러 와주신 관객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관객과의 대화 행사 진행을 맡은 저는 영화를 만들고 있는 김정환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 영화하고 뭐 이 영화를 제작한 사람도 아니고 뭐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상관없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되게 상관이 있는 게 여기 감독 3명을 되게 다 아끼는 제가 아끼는 후배들이에요. 감독 3명이. 그래서 그 제가 아끼는 후배들이기도 하고 또 그 소월길이란 영화는 제가 이제 집행위원장으로 있는 서울 프라이드 영화제 그 제작 지원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 제작 지원 제도에서 이렇게 제작 지원을 받게 된 작품이어서 이렇게 저렇게 저도 어떻게 보면 관련이 없기도 하고 관련이 있기도 합니다. 네, 걱정 말아요에서 그 연기를 펼쳐주신 배우 두 분과 그리고 연출을 맡아주신 감독님 두 분 이렇게 네 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올라오세요. 아이고, 빨리 앉으세요. 될 것 같아요. 박수 계속 치시고 있어요. 네. 새끼손가락을 연출하신 김현 감독님하고 거기 이제 그 출연하셨던 권기아, 이준상 두 배우님 하고요. 그리고 소월길 연출하신 신종훈 감독님 이렇게 네 분 모시고 관객과의 대화 행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훈 감독님부터 이렇게 자기 소개 해주세요. 네, 소울길 연출한 신종훈입니다. 밑에 눌러. 네, 안녕하세요. 새끼손가락을 연출한 김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끼손가락에서 형 역할 맡은 권기아입니다. 네, 새끼손가락에서 주인 역할을 맡은 이준상이라고 합니다. 김현 감독님은 알바를 쓰신 거예요. 어떻게 김현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어떻게 된 거예요? 잘생겼어요. 네. 잘생겼어요. 친구가 와가지고 네. 소란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알바 이렇게 쓰는 보람이 있죠. 네. 예, 지금 그 김현 감독님은 여기 감독이기도 하지만 지금 상영하고 있는 위켄즈라는 지보이스 다큐멘터리의 출연자이기도 하잖아요. 예, 요즘 이렇게 그 출연자와 감독 이렇게 두 탕을 띄고 계신데 제일 행복하실 것 같아요. 어때요? 네, 행복하네요. 바쁘고 좋네요. 아무튼 뭐 사실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 얼떨떨하고 이렇게 사실 제가 어떤 매체,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네. 사람들한테 인사를 드릴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뭐 이런 경우가 저한테도 오네요. 되게 신기하고 어떤 값진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원래 조경일 하던 분이거든요. 네, 조경일 하던 분이 영화를 만든다고 하면서 영화를 만들게 되었는데 그 영화를 또 이렇게 상영하고 관객과의 대화도 하고 인생이 많이 달라졌어요. 몇 년 사이에. 그죠? 네, 사실 제가 원래 조경 설계를 하던 사람인데 네. 뭐 뜻하지 않게 영화도 연출하게 됐고 연출하게 되면서 사실 또 만나게 되는 어떤 인연들도 되게 많이 생겼고 네. 또 어떤 활동하는 단체가 또 하는 활동의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 네. 저희 내 인생 이렇게 스펙타클해도 되나? 좀 재밌네요. 저도 되게 궁금해요. 또 앞으로 또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네, 인생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을 계기로 또 뭐 다른 영화의 다른 또 역할을 또 해볼 수도 있는. 아무튼 그 신종호 감독님은 그 이 영화 걱정 말아요 기자배급 시사 때 그때 이제 뵙고 좀 지났는데 어떠세요? 이제 기자배급 시사 때 이렇게 기자들과 간담회 한 거 말고 이제 관객과의 대화를 이렇게 개봉하고 나서 하는 거잖아요. 요즘 어떤 감정이세요? 사실 오늘 너무 많이 와주셔가지고 좀 놀라기도 했고요. 이렇게 개봉될 거라고 생각은 사실 기대를 못하고 영화를 만들었었던 건데 이렇게 기자 시사도 하고 그리고 관객들하고 이렇게
관객과의 대화라는 것들을 하게 돼가지고 사실 되게 감회가 새롭고 뭐 감사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신용 감독님은 그 여러 영화의 조감독으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영화들 뭐 도희야, 그리고 이제 그 우리 회사와 연관이 있는 거는 그 해화동, 그리고 또 뭐 있었죠? 그 조감독 하신 게 부러진 화살, 막 이런 많은 영화들의 조감독을 훌륭한 조감독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예전에는 그 영화 감독이 되려면 꼭 이렇게 연출부나 조감독을 해야 됐던 시절이 있어요. 그 한국 영화에서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이 조감독을 거치지 않으면 이렇게 연출을 못하는, 감독이 못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또 요즘은 이렇게 조감독을 했다고 해서 또 이렇게 연출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훌륭한 조감독은 있지만 또 그 사람이 꼭 연출을 잘한다는 보장이 없는, 오히려 이렇게 조감독하는 게 그 옛날처럼 플러스 요인은 아닐 수도 있는. 근데 또 이렇게 연출도 너무 잘하셔서 저는 사실 이렇게 그 시나리오를 보고, 이제 아까 제가 서울 프라이드 영화제 제작 지원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서울끼리. 그래서 이제 되게 한편으로 기대도 했지만 한편으로 걱정도 많이 했거든요. 이 시나리오보다 영화가 잘 나와야 할 텐데, 혹은 시나리오만큼 나와야 할 텐데 시나리오보다 영화가 못한 경우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많이 도와주기도 했지만 이렇게 기대 반 걱정 반이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제 주변에서는 그 부담스럽진 않았어요, 연출할 때. 사실은 처음 이제 그래서 조감독이 현장에서만 일을 하다가 제 거를 원래 이제 꿈 자체가 제 영화를 만드는 게 원래 목표였기 때문에 연출을 해야 되겠다 더 늦기 전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울길이라는 시나리오를 쓰게 됐었고, 그때 사실 떠올랐었던 게 뭐냐면요, 제가 네. 어릴 때 이제 학교 선생님이 임술래 감독님이셨었는데, 선생님이 이순재 감독님이 선생님이었어요. 네, 그때 잠깐 뭐 올해는 아니었고 선생님 잠깐 계셨다가 제가 군대를 가는 바람에 거의 뭐 1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만 잠깐 뵈었었는데 수업보단 주로 술을 마셨죠. 어쨌든 근데 선생님한테 제가 졸업영화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한번 이제 몰타를 받으려고 네. 했었었는데 욕을 되게 많이 먹었었어요. 욕을 많이 하시면서 했던 말이 네. 시나리오보다 영화는 한 50% 정도 이렇게 항상 이제 다운그레이드 돼서 나온다는 얘기를 그럴 하셨었기 가능성도 없죠. 때문에 이번에 소울길 할 때도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이 영화가 말이 되게 나와도 좋겠다라는 되게 좀 저 자신으로서는 네. 욕심은 사실 내지 않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물론 끝나고 여전히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아쉬움이 많긴 하지만 기존에 이제 큰 욕심을 부리진 않았어 가지고요. 네, 뭐 지금 뭐 좋은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 보면은 좀 신기하기도 하고 좀 놀랍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주변의 반응은 어때요? 이렇게 그 시나리오를 본 사람들의 반응, 시나리오를 보고 영화를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편이에요? 며칠 전에 인터뷰 때 말씀을 했었었는데요. 사실은 처음에 이 영화 2014년 서울 독립영화제에서 첫 상영을 했었거든요. 네. 제일 큰 화면으로 본 게 처음이었었는데 좀 저는 약간 좀 부끄러워가지고 제대로 영화를 보진 못했고 편집 기사님이 바로 옆에서 네. 왔었었는데 보자마자 나한테 끝나자마자 편집 다시 하자고 그렇게 얘기했었었죠. 그 편집 다시 한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인 거예요? 아니 그대로. 그대로예요. 제 주변에서는 아무튼 시나리오도 되게 좋아했지만 영화도 그 시나리오 그만큼 혹은 어떤 거는 그 시나리오보다 좀 더 잘 나온 측면도 있는, 제 주변의 반응이 그랬어요. 저도 그렇고. 근데 이제 뭐 모든 영화가 연출자가 자기가 이렇게 연출해 놓은 영화를 보고 만족스러운 경우는 별로 없겠죠. 그래도 저는 그 걱정보다는 굉장히 훌륭하게 작업을 잘 마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두 분 배우님 두 분이요. 거기 마이크 이제 두 분이 쓰시고 요 마이크는 감독님 두 분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우님 두 분은 이 영화 찍을 때 사실 극장에 이렇게 막 걸리고 뭐 이렇게 관객과에 대화하고 이럴 거라고 생각 별로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요즘 어떠세요? 사실 이 개봉을 한다는 얘기가 나온 지는 조금 됐잖아요. 한 네. 2년 정도 됐는데, 그래서 개봉한다는 얘기 들었을 때 상당히 기뻤고, 그 2년의 기다림의 시간 동안
엎어지는 건가? 개봉을 못하는 건가? 하면서 네, 마음을 많이 졸였는데 이렇게 개봉을 하게 돼서 너무 재밌고 즐겁고 얼떨떨하고 덕분에 인터뷰도 하러 다니고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얼떨떨했고요. 그 옆에 이제 권기아 배우께서 2년 전부터 이거 개봉 또 하나요? 이런 문자를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이렇게 개봉을 하고 관객과의 대화도 갖고 이런 시간을 가지니까 네. 정말 얼떨떨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그러면 두 분은 영화 이렇게 출연하시고 이렇게 그 극장에서 개봉한 다음에 관객과의 대화 하는 건 처음이신 거예요? 두 분 다? 혹시? 영화제나 아니면 특별한 행사, 뭐 네. 기이공박도 네. 행사라든가 그런 데서는 있었지만 네, 이렇게 정식 개봉을 하고서 GV를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이 준상 씨도요? 저도 아직까지는 나아가야 할 입장에서 네. 이런 경우는 관객과의 대화는 또 처음이었고요. 네. 다른 독립 영화를 찍었을 때는 개봉을 했었지만 네. 제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무대 인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너무 좋아요. 출연한 영화가 개봉된 적은 있지만 이렇게 행사를 같이 하는 건 처음이시군요. 네. 두 배우가 이 영화를 열심히 또 찍고 연기하는 두 배우인데 사실 이제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이 두 배우가 더 열심히 연기하라는 의미에서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습니다. 저희가 그 오늘 관객과의 대화 행사 때 이렇게 질문해 주시는 분들에게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대림미술관에서 하는 닉 나이트 사진전 그 초대권이에요. 그래서 2월 5일까지 하는 거고 요 사진전 초대권을 그 세 분에게 한 장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화 보시고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어느 분에게 어떤 질문을 한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한번 건네볼게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이요?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서로 네가 먼저 내가 먼저 막 이러고 있어요. 아무나 질문하셔도 괜찮아요. 여기 맨 앞에 계신 분이 질문하셨습니다. 네? 네. 게이 영화가 많이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레즈비언 영화보다 게이 영화가 많다고 해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냥 이제 예전보다 게이 영화가 좀 많아진 이유? 네, 알겠습니다. 저는 레즈비언 영화보다 게이 영화가 많은 건지라고 여쭤보시는 건지 뭐 그런 게 헷갈렸어요. 둘 다? 어떻게 그 감독님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요즘 게이 영화가 좀 이렇게 많아진 것 같이 보이시나 봐요, 관객분께서는. 게이 영화가 레즈비언 영화보다 많은 것도 그렇고 그냥 예전보다 좀 퀘어 영화가 많아지는 뭐 그런 느낌이신 것 같아요. 네. 우선은 레즈 영화보다 게이 영화가 많은 거는 꽤나 좀 자본의 논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극장을 많이 찾는 이제 관객층이 여성분이 많고 이제 그분들 사이에서는 뭐라죠 야오이라 그러나 하여간 이렇게 게이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 게이 분들이 이제 사랑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좋아하는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맥락에서는 레즈비언이 나오는 영화보다는 게이 영화들이 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싫다고요? 게이 영화가 많아지는 게 너무 싫다고요? 네? 끔찍하다고. 왜? 게이 싫어요? 게이 영화 많이 보러 오시잖아요, 근데. 저희 영화제 그 주 관객이시거든요. 하루에 몇 번씩 보러 오시는 분인데. 네. 모르고 봤어요? 네. 어떻게 김현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신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간 어떤 자본의 논리도 분명히 작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사실 그 요즘 성소수자를 다룬 이야기가 사실 몇 년 전 혹은 그 이전에 봤을 때는 확실하게 이게 게이 영화라고
드러내놓고 나오는 영화는 사실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음. 뭐 예를 들어서 드라마 상에서도 여성이 남자인 척을 했는데 알고 보니 뭐 여성이더라. 이런 커피 식의 프린스나 뭐 커피 프린스. 성균관 스캔들 같은 남장을 한 여자들이 나오는 최근에 구름이 달빛도 그런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약간 유사한 형태를 띠지만 결국에는 남녀의 커플을 결국 로맨스로 이끌어가는 장치로 이용이 되는데 사실 또 호객하기는 사실 감독님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자본의 논리가 좀 작용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진짜로 성소수자의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 그리고 게이들의 정말 그냥 사랑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룬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사회가 많이 변했고 그 다음에 또 소수자들이 소수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드디어 우리에게도 왔고 근데 그 시대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왜 자꾸 많이 나오느냐 그러시는데 저희는 자꾸 만들 거예요. 저희가 자꾸 만들기 때문에 자꾸 나올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자꾸 만들려고 한 이유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대신 뭐 레즈비언 영화도 말씀해 주셨는데 얼마 전에 뭐 연애담이라는 네. 네, 그런 작은 영화지만 그 레즈비언의 어떤 사랑을 다룬 이야기가 굉장히 좀 많은 좋은 반응을 얻었잖아요. 작년에 특히 2016년에는 레즈비언 영화가 강세였죠. 네. 외화도 그렇고 한국 영화도 맞아요. 그렇고. 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순전히 게이 영화만이 이제 또 자본시장에서 잠식을 한다기보다 오히려 다양성에 사람들이 목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흥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찾고 있었지만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묻히고 있었지 않나.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우리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사회 여건이 됐고 인식이 됐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저기.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 금영 감독님 잘생겼다고 얘기하시는 그 알바분이시군요. 신종훈 감독님께 질문하고 싶은데 알바비는 여기서 받고 질문 이쪽으로 하는. 네. 영화가 더 재밌었기 때문에 굉장히고요. 그 보통 퀴어 영화는 이제 퀴어의 시각을 따라가거나 뭐 그들의 가족의 시각을 따라가거나 이렇게 하는데 신종훈 감독 영화에서는 성노동자라는 또 다른 소수자의 시각으로 약간 성소수자를 바라본 것 같아서 그렇게 소수자의 입장에서 또 다른 소수자를 바라보게 한 이유나 혹은 그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으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원래 이 소울길 시작은 바카스 아줌마에 대한 뭐 이야기를 하려고 썼던 애초에 제 장편 시나리오를 쓰는 와중에서 나왔었던 이야기여가지고 그렇게 우선은 바카스 아줌마 그 정순이라는 캐릭터는 처음 영화에서 시작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그 소울길이라는 공간을 이제 영화의 촬영 장소로 그 제가 실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봤었던 어떤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렇게 성소수자를 통해 가지고 그 점수를 통해 가지고 이제 트랜스젠더의 어떤 모습을 갖다가 이제 시각화해서 뭐 본다든지 어떤 그런 입장으로 얘기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쓴 건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두 여자분이 그 길 사이에 두고 서 있었을 때 사실은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성노동자이고 한 명은 여자가 되고 싶어하는 실제 여자인 거죠. 트랜스젠더하고 이렇게 나란히 섰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라는 되게 순전히 그냥 아주 그냥 심플한 아이디어에서 시작했던 거라서 꼭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런 시각으로 통해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끄집어내야지라고 사실은 계획하고 쓴 건 사실 아닙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 서울길은 장편으로 만들어도 되게 좋겠다 뭐 이런 얘기 하신 분이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독님은? 지금 쓰고 있었다가 한 50분 정도 쓰고. 아, 이 서울길을 장편화하는 것으로? 네, 사실은 처음에 이 그 시나리오 단편 시나리오 가지고 어떤 분한테 이제 모니터링을 받을 때 이제 그분도 약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뒤에 이제 원래 그 점순하고 식당 그 주방장하고 이야기도 더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엄마도 사실은 좀 긍정의 어떤 그런 반응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아까도 저기서 인터뷰를 했었었는데 이 사람들이 같이 식사하는 장면을 좀 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가지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장편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아, 근데 50씬 쓰시고 이제 진도가 안 나가시는 거예요? 네. 저도 요즘 그 작가랑 시나리오 작업하고 있거든요. 네. 진도가 안 나갈 때 진짜 괴롭죠.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분이요? 티켓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네. 눈치 보지 마시고. 네, 그러면 질문을 준비하실 동안에 또 저희끼리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배우님은 그 감독님하고 이렇게 작업할 때 사실 이제 캐릭터를 만들고 뭐 이렇게 작업을 하고 뭐 이런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요즘 그 뭐 작업할 때 좀 어떠셨어요? 감독님 입장에서 배우들이 하고 어땠는지 그리고 배우들 입장에서 이 감독님하고 어땠는지. 처음에 이제 리딩을 하잖아요. 네. 다 같이 처음 보는 자리에서 굉장히 뻘쭘했어요. 혹시 제가 저만 이제 그쪽 세계가 아닌가 약간 물어봤거든요, 사람들한테. 아, 나만 그런가? 예. 혹시 아니라고. 근데 이렇게 지내다가 어떻게 보면 사실 선입견이 있었죠. 잘 모르니까. 아, 이제 처음에는. 계속 연기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소통도 하다 보니까 정말 마음에 와닿은 이제 성소수자분들의 삶도 있고 그걸 많이 이해했고요. 정말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주변에 있는 배우들 그리고 스태프들이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또 같이 친하게 지내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하고 어느새 저도 모르게 그냥 그런 편견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사람이구나. 야, 왼손잡이가 있고 오른손잡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똑같은 손이잖아요. 정말 뭐랄까 공식적인 대답을 이렇게 외운듯이. 그래서 네. 그래서 정말 좋았습니다. 아, 네. 기아 씨는 어땠어요? 기아 씨는 이 퀴어 영화 참 많이 출연하는 그 배우 중에 한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유독 더 경계하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 만났을 때. 아, 혹시 이 친구가 나를 좋아하나 뭐 이런 감정이 진짜일까 뭐 이런 연기를 너무 잘해서. 아니요, 그냥 궁금했던 것뿐이죠. 아, 그렇구나. 저는 사실 이 영화를 찍은 지 너무 오래돼서 네. 구체적인 스토리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그 친구 사이 사무실에서 촬영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되게 재밌기도 했고 저쪽에 친구 사이 사무국장님. 전 사무국장님이 앉아 계시는데 카메오로 영화 중에서 지금도 사무국장 아니에요? 아, 네, 지금도인가요? 사무국장이에요. 아, 정말요? 왜 저번에 직업을 박탈하시는 거예요? 죄송해요. 하도 오래돼서 네. 네. 그리고 영화 중에서도 나오시잖아요. 안녕하세요, 친구 사이 사무국장입니다. 그렇죠. 영화에서 출연하는 배우죠. 그럼 그 안에서 그렇게 노는 것도 재밌었던 것 같고 게이본 박두라고 조촐하게 사유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뒤풀이 가서 같이 술 먹고 이런 것도 너무 재밌었던 기억이 나요. 사실 영화 촬영했던 기억이 너무 오래됐고. 특별히 김영 감독님하고 뭐 이렇게 다른 감독님하고 비교했을 때 좀 어떤 뭐 이렇게 김영 감독님만의 뭔가 이런 게 없었나요? 김영 감독님 네. 너무 오래돼서. 근데 되게 영화가 이렇게 보통 그러니까 당사자가 만드는 퀴어 영화들은 조금 더 네거티브하거나 아니면 아예 발랄하거나 이성일처럼 네거티브하거나 나처럼 아예 발랄하거나 그것도 스테레오타입이 있군요. 또 그런 네. 스테레오타입이 약간 있는 것 같은데 네. 막 처절한 이야기를 다루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막 해놓고 너무 발랄하거나. 그런데 그 중간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퀴어 영화를 좋아하는 여성 팬들이 좋아할 것 같은 작품이기도 하고 순정 만화 같은 얘기이기도 하면서 그래서 네. 흥미로웠어요. 사실은 그런 점이. 김영 감독님은 연출이 처음인데 어쨌든 배우들하고 시나리오에 이렇게 쓰여진 그걸 이렇게 형상화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작업이 처음이었는데 그 배우들하고 같이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이 어땠어요?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어색했어요, 사실. 처음에 이것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도 잘 몰랐고. 그런데 단 한 가지 분명했던 거는 지금 두 분이 계시지만 총 네 분의 그 메인 배우들이 네. 나오시는데 그 네 분이 한 명 한 명이 다 관객들에게
매력적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음. 굉장히 매력적이고 이 사람들이 만들어 나가는 이야기가 좀 재미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렇다면 이 캐릭터들이 어떻게 하면 좀 매력적일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4명의 배우가 제 나름대로 기준으로는 좀 다 색깔이 좀 다른 배우였으면 좋겠다. 뭐 예를 들어서 혁이 같은 경우에는 좀 선한 것 같은데 좀 날카로운 이미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고, 왜냐면 과거와 현재를 오가야 되는 어떤 양면성이 좀 존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좀 캐릭터를 잡았었고, 준이 같은 경우에는 좀 바보 같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어요. 아, 못 알아차려야 되니까 네, 잘- 일단 말을 해도 잘 못 알아듣고 앞에 딴 애가 와 있는데도 내가 그러니까. 누군지 내가 옆에 애랑 뭘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거 중요하네요. 네, 그래서 계속 딴 소리 하고 앉아 있고 막 이런 애 있잖아요. 좀 그런 캐릭터였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게 사랑스러워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약간 멍청하지만 아니 그 미안해요. 예, 좋은 말 있잖아요. 백치미. 아, 네. 예, 약간 그런 느낌. 좋은 말 아닌가? 백치미? 아닌가? 사실 네. 그 멍청하다는 뜻이 뭐냐면 되게 너 얘랑 뭐 하는 거야? 왜 눈빛을 교환해? 음. 막 이렇게 다가가는 게 아니라 눈빛을 교환하면 교환하네? 근데 왜 오셨어요? 그게 너무 천진난만하게 난 아무것도 몰라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었고, 근데 그게 좀 사랑스러운 느낌으로. 네, 좀 사랑스럽고. 바보 같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네, 좀 사랑스러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이제 혁이가 아니 그 서기 같은 경우에는 그 웃는 게 참 예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어요. 아, 그래서 그 장면이 있죠. 웃는 게 예쁜. 네, 웃는 게 참 예뻤으면 좋겠다. 근데 그 웃음이 옛날과 현재가 참 확연하게 다른 매력으로 다가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약간 그 해바라기 같은 사람 있잖아요. 한 사람에 대한 해바라기 네. 같은. 그 쟤만 바라보고 있고 걔도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난 너만 있으면 돼. 약간 이런 약간 순수파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그 나머지 한 명의 어떤 자취방에서 막 확인해 보자 이런 사람은 좀 더 세월에도 그렇고 어떤 삶의 어떤 지친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4명의 어떤 캐릭터를 나름대로 좀 많이 구상해봤었던 것 같아요. 각자 다르게. 근데 그 시나리오에서 구상하는 것과 또 배우를 만나서 그걸 만들어내는 건 또 다른 거잖아요. 그게 제일 어떻게 보면 연출 중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배우랑 내가 생각했던 캐릭터를 이렇게 실제로 만들어내는 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건 어땠어요? 사실 그래서 사실 디렉팅을 할 때도 그랬던 게 그냥 난 니들끼리 그냥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 뭐 제가 만들었던 어떤 가상의 어떤 캐릭터는 있었지만 그것이 일단은 이 친구들로 하여금 표현되는 것도 가장 중요했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들 사이에서 정말 그런 미묘한 감정 교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걸 요구했고 리딩 때도 너는 얘가 왜 좋은 것 같아? 이런 질문을 오히려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왜 이 말을 했는지.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나중에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 준아 너는 형이가 왜 좋아? 그러면은 뭐 엉덩이가 예뻐요. 뭐 이런 드립을 치고 막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하는데 그런 장면이 참 좋았고 자기네들 스스로가 그 캐릭터를 좀 만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사실 영화 후반부에 보시면 자취방에서 이렇게 혁이가 걸레를 닦는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서기가 바깥에서 너 왜 그랬어? 그 사람 누구야? 라고 묻는 장면이 있는데 사실 그 장면 시나리오에는 없는 장면이에요. 네. 원래는 시나리오 대본상에는 전혀 다르게 진행이 되고 컷이 끊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가만히 좀 더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계속 연기를 하고 있어서. 근데 그 다음에 자기네들끼리 대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속에는 시나리오 장면이 안 들어갔어요. 오히려 형 이제 그만 가라는 말을 했다는 건 자기가 이미 그 캐릭터를 좀 많이 받아들여 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배우들한테 좀 많이 감사했죠. 네. 네. 신종훈 감독님은 소울길 뭐 훌륭한 배우들이 여러 분 나오시잖아요. 뭐 다 연기 잘하시고. 근데 저는 이제 시나리오 볼 때 이 트랜스젠더 역할을 과연 누가 할 것인가. 감독님도 그랬을 것 같은데 그 고원희 배우하고 작업은 어떠셨어요? 사실 이제 뭐 여배우랑 할 것인가 아니면 남자 배우랑 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고민들도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공연 시작했을 때는 캐스팅을 시작했을 때는 잠깐 이제 남자를 캐스팅해서 여장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사실 배제를 했었었고 아, 실제 이제 트랜스젠더 분을 사실은 캐스팅을 해서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좀 섭외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연기에 대해서도 사실 좀 많이 걱정이 돼서 결론적으로는 그냥 실제 여자 배우를 캐스팅을 하는 걸로 하는데 이제 그 트랜스젠더 같이 보일 수 있는. 근데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사람들이 좀 되게 화려하거나 아니면 되게 글래머러스하거나 좀 과장된 몫을 가지고 있거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었는데 그 준비하면서 많이는 아니고 몇 분을 네. 봤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랑 이제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제 눈에는 그냥 되게 평범한 여자분으로 보였었어요 실제로. 네. 그냥 길 지나가면은 이분이 트랜스젠더일 거라고는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목소리도 약간은 조금 뭐 이렇게 허스키하다 그래야 되나 그러긴 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제 눈에는 그냥 너무나 평범한 여자로 보였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그냥 일반 여자 배우를 캐스팅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었고 여러 배우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이제 원우 씨가 경험이 많지는 않았지만 네. 되게 좀 당돌한 면도 있고 좀 발랄하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좀 짙지 않은 얼굴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 그런 면 때문에 캐스팅을 해서 그렇게 됐죠. 아,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어요?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그 서울길 감독님께 질문보다는 그냥 되게 감동적이고 그냥 되게 몰입해서 같이 한숨 쉬면서 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그 맨 처음에 그 여자 두 분이 길에서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네. 그 주인공 그 어머니 여자분이 상대편에 있는 그 여자분을 봤을 때 뭔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감독님은 처음에 그 장면에서 혹시 그 염두에 두신 게 있으신 건지 조금 궁금합니다. 아니, 없으신 건 없으신. 네. 사실은 영화 이거 서울길을 찍으면서 사실은 배우분들한테 크게 많은 디렉션 같은 걸 하진 않았었어요. 물론 뭐 어떠한 장면이고 어떠한 컷이고 하면서 컷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서울길에 있었을 때에 이제 그 점순 역을 맡으신 박민수 선배님한테 표정이 좀 무표정했으면 좋겠다. 이곳에서 이제 일하고 하는 모습에서 뭐 웃음을 띠거나 뭐 밝은 표정일 것 같지는 않고 사실은 삶을 위해서 하는 어떠한 행위일 뿐이지 여기에 큰 저기 의미가 있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있으면서 좀 표정이든지 이런 것들이 좀 굳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표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 건너편을 바라볼 때에 대해서 뭔가를 뭐 큰 의미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그냥 그곳에 있는 어린애를 보면서 약간의 좀 어떠한 연민 같은 거 정도의 그냥 시선 정도로만 생각을 해가지고 바라봐 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 같은 일을 하는 젊은 여성에 대한 약간의 연민 같은. 네, 그 시간 흘러가지고 사실은 자기 나이에 됐을 때도 이렇게 될 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막 어리고 되게 아름다운 나이인데 거기 서 있는 모습 자체는 좀 짠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정도의 생각만 이제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박명신 배우님하고는 원래 그 전부터 좀 그 작업하신 경험이 있으신 아니요. 거예요? 처음 아, 했었어요. 처음 하신 네. 거예요? 그 다른 분들도 뭐 이렇게 추천을 받은 분들도 있긴 하지만 네. 명신 선배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직접 이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도움 주시는 캐스팅 디렉터 분 통해 가지고 네. 시나리오를 보내드리고 처음 만나서 인사드리고 작업을 하게 됐죠. 아, 그럼 박명신 배우님을 이렇게 처음 이렇게 1순위로 원하셨던 거는 어떤 이유였어요? 우선은 제 기억 속에는 올드보이에서 나왔었던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었고 아, 우선 연기를 너무 잘하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중년 정도의 나이 드신 분들의 배우분들이 뭐 여러 케이스가 있긴 하겠지만 어떤 분들은 되게 뭐좀 많이 감성적인 연기를 하신다고 해야 되나? 좀 나이보다 여전히 되게 어리시거나 감성이 되게 풍부하시거나 이제 살짝 건드려도 눈물이 흐를 것 같고 이런 식의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분들은 너무 생활 연기를 하잖아요. 좀 억척스럽고 이런 네. 느낌들이 많이
이게 조금 나눠지는데 네. 명신 선배는 사실 되게 예쁜 얼굴이긴 하거든요. 되게 얼굴이 예쁘고 근데 그렇다고 뭐 되게 여성스럽거나 이런 느낌은 확 가있지도 않고 해서 되게 좀 저한테는 약간 단단하면서도 그 감성 같은 것들도 얼굴에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가지고 그게 좀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제일 좋았던 건 연기를 잘하셔가지고 그런 맥락 때문에 명신 선배를 제일 먼저 떠올렸었고 바로 됐었죠. 네. 그 어떤 분들이 그 거의 어벤져스급의 그 캐스팅이었다고 박명신, 최무성 그리고 박수영, 고원희 뭐 이렇게 그 상업 영화 웬만한 상업 영화에서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하고 그 단편을 찍으신 거라서 되게 행복했겠다. 사실 이게 배우의 연기를 믿고 뭔가 다른 현장에서 연출자가 다른 준비를 더 할 수 있다는 것 큰 행운이니까. 근데 실제로 그 작업하면서 좀 그런 그 뭐랄까 연출자로서 배우를 믿고 그냥 가고 다른 부분에 이렇게 좀 더 준비하시고 뭐 그랬었어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또 어떤 게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찍으면서 배우들한테 디렉팅을 많이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린 것 자체가 같은 맥락인 건데 워낙 연기를 잘하시는 분들이었고 시나리오를 보고 본인들이 어떤 뭐 톤 정도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을 다 처음에 리허설을 해보면은 딱 그냥 제가 마음에 드는 그래서 테이크를 다시 가는 이유는 사실 연기보다는 다른 맥락의 이유 때문에 갔었던 게 많아서 거의 이제 명신 선배님한테도 아들하고 이제 침대에 누워 있고 아들이 왔었을 때 연기하는 그때 제가 좀 테이크를 많이 가고 그 외에는 사실은 테이크를 뭐 많이 가서 이런 감정이다 저런 감정이다 제가 구구절절하게 사실 설명하거나 그런 장면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무성 선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는 되게 귀엽게 나왔다고 제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좀 나쁘고 더 진짜요? 악마를 보았다의 최무성처럼 근데 조금 더 하여간 되게 좀 날카로운 거 더 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그런 이미지를 좀 탈피하고 싶어서 그렇죠. 지금 채택 아빠로 막 그런데 사실 이 영화 채택 아빠 이미지에서 다시 악마를 보았다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긴 했었어요. 시나리오를 안 보고 이제 출연하시기로 결정하셔가지고 그래서 이런 역인 줄 모르시고 하시기로 했었거든요. 예전에 제가 다른 영화 할 때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네. 그랬던 거 가지고 이제 부탁을 드렸더니 그냥 흔쾌히 시나리오를 안 보고 출연하셨다가 나중에 좀 후회를 하셨는데 네, 그래서 출연하시기로 하고 난 뒤에는 이제 좀 너무 세니까 좀 조절을 했으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만큼 더 무서웠어요, 사실. 더 무서우면 그 다음이 해결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자동차 때문에 그 남자가 이렇게 쭉 해서 그 다음에 그냥 쓱 해결되는 건데 거기 악마를 보았다 최무성이면 자동차 팍 해놓고 와서 다시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요 정도가 적당하지 않았나. 나중에 이제 GV 같은 거 할 때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네. 사실은 충분히 무서웠다고 얘기를 그러니까요. 해서 역시나 이 배우의 힘이었던 거죠. 맞아요. 배우분이 스스로 약간 조절을 해가지고 네. 저는 더 가려고 했었었는데 좀 조절을 해주셔가지고 잘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두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이라는 영화 할 때 원래 그 티나를 이렇게 때리는 택시 기사 있잖아요. 그 역할을 제가 무성 씨한테 저는 이제 조선 명탐정의 무성 씨가 이렇게 그 1, 2편에 다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그 인연으로 그 역할을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때 똑같은 이제 그 이미지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데 나중에 제가 다른 역할로 이렇게 도와드릴 테니 이번만큼은 제발. 그래서 이제 그때 그 길라임 아빠 하시던 이름도 까먹었네. 이름 까먹으면 안 되는데 길라임 아빠가 이제 대신 출연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런 역할 많이 하시다가 이제 길라임 아빠 하고 나서 다시 좀 악역을 해도 상관없다 이거였는데 무성 씨는 계속 악역만 이렇게 쭉 거의 하시다가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뭐 많은 분들은 최택 아빠로 알고 계셔서 이제 다시 뭐 악역을 하신들 저 사람은 원래 나쁜 사람일 거야 뭐 이런 분위기는 아닐 것 같긴 해요. 수영 씨도 참 좋은 연기였다고 저는. 네, 수영 선배가 제일 사실 저는 좀 좋아하는 영화에서 너무 좀 편안해서 보고 있는데 연기하는 거 같지 않다고 생각될 정도로 너무 편안하게 연기를 하셔가지고 근데 약간 좀 죄송했었던 게
담배를 끊으셨었는데 제가 이렇게 미팅을 했을 때에는 좀 우선은 잡고 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담배 안 피우셔도 된다고 말씀했다가 네. 촬영할 때 저도 까먹은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담배를 드렸죠. 선배님이 약간 당황하시는데 저는 몰랐어요. 그 왜 네. 그러시는지. 근데 이제 뻐끔 담배로만 하시긴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원래 안 피우기로 그래놓고 했었으면서 갑자기 왜 그러셨냐. 그거 좋은 방법인데요? 미팅할 때 아니 정말로도 제가 그때 까먹었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사죄를 드렸었죠. 너무 연기를 잘하셔가지고 그 식당 주방장하고 그리고 주인으로 나오는 분도 되게 연기 잘하시는 선배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첫날 찍었었는데 너무 이제 순조롭게 촬영이 돼서 앞으로 아무 일도 없을 줄 알고 아, 진짜 그렇죠. 착각이죠. 잘 지낼 만큼 연기를 잘 해주셨어요. 김현 감독님은 뭐 이렇게 모든 장면이 뭐 아쉽고 뭐 이렇게 느껴지겠지만 그래도 나 시나리오 쓸 때 이 영화는 이렇게 해야지 한 것과 실제로 이제 영화가 된 것 중에 이 장면은 나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좀 구사했던 것에 가깝거나 아니면 좀 더 좋게 나왔다 뭐 이런 느낌 가진 장면이 있어요? 사실 좋았던 거는 그 촬영하면서 이제 감독님께서는 뭐 많은 걸 생각하시고 네. 하시고 뭐 배우의 어떤 그 힘도 있고 뭐 주변 상황을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무조건 예뻐야 된다. 애들 예쁘게 나와야 된다. 사실 그거 목적 하나로 되게 열심히 찍었거든요. 그래서 반사판 엄청 갖다 들이대고 막 애들 무조건 예뻐야 된다고. 그래서 안 예쁘게 나오면 다시 찍고 막 그렇게 찍었었는데 사실 생각했던 것과 가장 유사하게 나왔던 거는 사실 친구 사이 사무실에서 찍었던 어떤 그런 약간 차가운 느낌? 저는 그것이 생각보다 좀 잘 나와서 좀 좋았어요. 왜냐면 사실 계절이 그때 사실 겨울이 아니었어요. 촬영 당시에는. 네, 겨울의 어떤 느낌으로 좀 살리고 이제 현재는 겨울로 하고 과거를 여름으로 해서 이렇게 대비를 주려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좀 대비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좀 채도도 많이 뺐었고 어떤 사무실에서의 어떤 느낌이 굉장히 좀 차갑고 네. 좀 냉기가 도는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상상을 했었는데 그게 좀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만족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실 뭐 마지막 장면도 사실 좀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었거든요. 이 마지막 장면이 사람들한테 어필이 안 되면 네. 좀 많이 힘들 것 같다 그랬었는데 사실 그땐 저도 배우의 힘을 좀 많이 따라갔던 것 같고 좀 이렇게 잘 해줬던 것 같아요. 그때만큼은 사무실이 되게 따뜻해 보여요. 네. 그래서 그런 장면이 저는 생각보다 잘 나와서 너무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네. 두 배우님은 어때요? 똑같은 질문을 드린다면 어떤 장면 뭐 많이 아쉽겠지만 저는 사실 찍어놓고서 편집된 장면들이 조금 많이 아쉬운데 모든 배우가 그렇죠. 그 뭐냐 민 아니다 석이 그 러브젤 같은 거를 들고서 있다가 그거를 손에다 짜버리고 어떡하지 하고서 막 벽에다 문대고 다니는 장면도 있었고 그 장면도 귀여웠고 그리고 제가 그 삼자대면을 하잖아요. 네. 그 바람을 핀 남자랑 네. 여기랑 그 장면에서도 주저앉아서 울고 좀 더 떼쓰고 이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전 그거 좋아하는데 그것도 살려서 아쉽고 좋은 장면 얘기하니까 계속 아쉬운 것만 그런 식으로 어필하시는군요. 네. 이 감독판이 나오기를 그거는 배우판 아니에요? 감독판이 아니라? 네, 배우판을 만드시는 게 일단 감독님한테 돈을 조금 주시면서 배우판을 감독판은 많잖아요. 사실 영화에 디렉터스 컷 많으니까 액터스 컷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았던 장면은 없어요. 아니요 그 장면 좋아해요. 그 석이랑 처음으로 과거로 갔을 때 편지 쓰는 걸로 이어지잖아요. 그 장면 좋아해요. 그 장면에서 근데 그 장면도 애드립이었고 사실 애드립이 참 많은 영화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잘해서 좋은 장면이 나왔다. 아니요. 어쨌건 액터스 컷을 꼭 만드신 거예요. 네. 준상 씨는 저는 아쉬웠던 장면은 없고요. 그냥 마지막 장면에 제가 그 사람 또 오겠다
오늘도 못 예, 봤잖아요. 예, 이 장면이 예, 사실은 이제 더 발랄하게 하라고 주문을 했어요. 근데 한 번쯤은 제가 한번 그런 느낌을 배우로서의 좀 바꿔보려고 의미심장하게 일부러 그 눈빛을 지으면서 연기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거를 또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배우 다 지금 내가 잘한 걸 썼다. 결국 연출은 별로였지만 내가 잘한 걸 역시. 발랄하게 했다면은 뭐 되게 그 사람 또 오겠다 이렇게 되게 밝게 갔을 텐데 뭐 의미심장해서 그 약간 부분이 저는- 의미를 더 둔. 그 부분만 저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제가 마음에 드는데 연출이 시킨 것대로 한 거는 마음에 안 들고. 네. 네, 결국 저도 배우를 믿고 따라가는 연출을 했네요. 아, 그러네요. 배우 힘으로 저도 네. 많이 힘을 얻었어요. 저 마음에 드는 건 생각났어요. 그 석이랑 혁이 있고 늦었어요. 오리한테 밥 주다가 오리 커플 그리고 여자랑 남자 커플 이렇게 둘이 나오는 인서트 컷들이 있잖아요. 몽타주. 네. 그 장면 정말 감탄했었습니다. 연출력에. 뒤늦은. 예. 그렇지만 액터스 컷을 원한다는. 네. 이렇게 뭐 많은 얘기 나눠봤는데 혹시 이 티켓은 이제 끝나서 티켓은 없지만 혹시 질문 나는 이 질문을 꼭 해보고 싶다. 여기 앞에 계신 분께 마이크 건네드리고요. 그리고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영화 되게 잘 봤고요. 저는 그 소월길 만드신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물론 이게 트랜스젠더 여성분의 관점이 아니라 이 성노동자 여성의 관점으로 이루어져서 그러겠지만 결국에는 모든 걸 포용하는 입장이잖아요. 그 트랜스젠더 여성이 결국에는 아들한테도 비밀도 지켜주고 나중에 그런 위험 속에서 구출해주고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나오는데, 물론 그런 강간 장면에서는 누구든지 당연히 그런 제재를 가해야 되고 도움을 줘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뭔가 개인적으로 그 트랜스젠더 여성이 아예 처음 본 사람이 아니라 그 전에 자기를 이해해줬다고 생각하는 여성인데 자기의 뺨을 때렸잖아요. 완전 앞에서. 그래서 그런 서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좀 뭔가 이 사람이 뭔가 좀 주저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강간 장면에서는 주저함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다른 뭔가 컷이 하나 더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은 그래도 이 같이 동등하게 주체로 나오는 여성이니까 자기를 이해해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너한테 내가 진짜 여성인데 내가 진짜 여성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을 때 너를 사랑해줄 사람은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말했던 사람이 자기 뺨을 그렇게 때렸으니까 뭔가 그런 고민하는 거나 이 사람이 바로 손을 내밀지 않아도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 거고 완전 자기의 삶을 제대로 잘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바로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게 뭔가 그냥 조금, 그냥 제가 그 역할에 너무 감정이입을 해서 그런지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뭔가 꼭 이렇게 매번 손을 내밀어야 되는 입장이어야 되나, 이 같은 소수자인데. 그래서 아까 뭐 장편 그런 거 이제 준비하셨다고 이제 몇 번 더 쓰셨다고 하셨길래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혹시나 들어가 있나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질문이신지는 아시죠? 우선은 은식 역할 이름이 은식이었는데 영화에서 이제 제일 단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되게 이제 용기도 있고 집안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어찌 보면 약간 이렇게 밀쳐진 거잖아요. 부모님한테도 가족한테도 제일 자기를 안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가족조차도 이렇게 밀어쳐냈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물론 많이 이제 골문 부분도 있고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지금 어쨌든 혼자 홀로 소비를 하고 있고 그런 일들은 또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을 겪었겠죠. 그 인터뷰했을 때 되게 인상적이었던 말이 그 트랜스젠더 분한테 들었었는데 그분이 마치 성소수자들 중에서 레즈비언이나 아니면은 게이들은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좀 적절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회사 생활을 하고 자기가 굳이 드러내지 않으면은 평범하게 살 수 있는데 트랜스젠더 분들은 그냥 걸어다니는 순간 모든 사람이 알아보고 거의 정말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이는 사람들은 되게 소수고 그 외의 분들은 사실은 그냥 걸어다니는 것 자체로 벌써 이제 사람들의 시선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이제 계속 삶을 이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저는 되게 그 은지가 강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점순이라고 하는 그 아줌마 같은 일들을 처음 겪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 들고, 그리고 그 순간 자체에 대해서는 되게 화가 나고 이러긴 하겠지만 그 영화에서는 사실은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한 컷이라도 보여줄 수 있긴 하지만 우선 엄마의 이제 이야기로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생략을 한 거였고, 그 낮 시간 동안 사실은 그 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을 것이고, 그 와중에 이제 은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강한 마음으로 다시 아줌마한테 손을 내밀 수 있는 정도의 그거는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했었던 은지의 모습은 그런 생각이어서 우선은 이 단편에서는 사실은 의도적으로 은지의 모습을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었던 것 같고, 장편에서도 사실은 여기서 연결해서 그 뒷부분을 지금 쓰고 있는 거라서 아직은 네. 아직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 하게 되는 거죠. 손 잡고 난 뒤에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긴 해요. 아, 네. 뭔가 이렇게 장편을 꼭 만드시면 일단 한 명 관객은 정확히 확보하신 것 같아요. 그게 궁금해서라도 진짜 잘한 거야, 뭐 이런 느낌으로. 네. 네, 오늘 걱정 말아요라는 이 작지만 또 힘있는 유니버스 영화를 보시고 관객과 대화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네 분 마지막으로 요즘 어떻게 지내시고 계신지, 그리고 이제 다음에 혹시 뭐 어떤 작업으로 또 관객과 만날 수 있는지, 저쪽부터 할까, 준상 씨부터? 저는 항상 저는 독립 영화를 사랑하고 독립 영화를 계속 찍고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얻어 걸리고 될 일이 있을 거라고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네이버에 권기아를 검색하시면 SNS가 많이 나와요. SNS에서 공지가 되겠지만 칼럼을 에세이를 연재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 어떤 더 케이지라는 영화가 개봉은 아니고 배급될 예정이고, 네. 그리고 하나 더 있었는데, 그리고 2월달 말부터 공연을 하나 하게 돼요. 공연을 하나 올리는데 제목이 뭐예요? 그 제목이 아직 미정이라. 네. 프랑켄슈타인 무식인데 창작극이에요? 네, 창작극이에요. 그래서 그거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할 것 같은데, 그것도 관심 있으시면 제 SNS를 팔로우 하시면 거기에 정보가 올라올 테니까 네. 보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김현 감독님. 네, 저는 사실 이번에 어떤 기회를 통해서 두 번째 한번 찍어보면 재밌겠다. 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또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거는 정말 또 굳은 결의가 있어야 또 가능할 것 같고요. 현재는 지금은 걱정 말아요를 또 지금 이렇게 GV하고 또 홍보를 하고 있지만 또 다른 게 하나 더 있어서 위켄즈. 네. 그 위켄즈 혹시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이 안에 계실지 모르겠는데 반갑습니다. 네, 그럼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오, 감사합니다. 네, 여기도 보셨고. 네, 여기 이렇게 많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게 사실 제가 한국 게이 인권운동단체 친구사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소모임인 지보이스 또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합창단들이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활동해왔고 또 10년의 공연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고 또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네. 내용을 다룬 음악 영화가 또 나왔거든요. 위켄즈란 영화 나와서 지금 상영 중에 있는데 아마 그것도 많이 또 홍보하러 다니겠죠, 또 나름대로. 네, GV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네. 할 것 같고 또 앞으로도 계속 지구에서 활동을 하면서 성소수자의 어떤 활동, 네. 인권 운동 이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제 살아가는 동안에 또 계속 하고 있는 저를 보지 않을까. 네. 그런 과정 중에서 또 영화라는 매체로 또 여러분들 만날 수 있다면 그런 기회가 된다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저는 여전히 또 운동하면서 살 것 같아요. 네. 이분이 조경 설계 하시다가
이제 성소수자 인권 단체를 알게 되면서 거기서 노래를 하시고 그러다가 또 영화도 만드셨는데 최근에는 남자가 하는 밥, 남자가 한 밥 하는 밥이 아니고 남자가 한 밥이라는 도시락집을 또 운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혹시 도시락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남자가 한 밥 김영 감독님한테 주문하시면 맛있는 그 뭐랄까 유기농에 가까운 친환경 재료를 사용한 밥을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신종훈 감독님 그러면 그 시나리오 작업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작년에 제가 그 재작년에 이제 소울길을 찍은 거고 작년에는 송곳니라고 맞아요. 송곳니. 이 드라큘라가 나오는 코미디 영화를 찍었었거든요. 조은지 씨가 나오시죠. 근데 거기 또 최영선 선배가 또 나오시고 그랬는데 그 단편을 보고 이제 그런 B급 코미디 영화를 제의를 받아서 지금 우선 각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송곳니 같은 B급 코미디 영화의 네, 각색. 약간 음. 잔혹 코미디 뭐 이런 식의 오. 그런 작품을 지금 각색을 하고 있고요. 오. 그래서 우선은 소울길은 조금 더 시간이 흘러야지 다시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것도 되게 궁금해지네요. 송곳니도 여러분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뭐 어떻게 보실 수는 없죠 아직은. 네, 지금 어디 올라 있거나 뭐 이런 건 아니어서. 네, 우선 그리고 이제 영준이 저작권이 있어가지고 아, 송곳니는요? 영화제에서 간혹 이렇게 몇 군데 틀었었는데 지금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저도 보았고. 이번에 일본의 유바리 영화제라는 곳에서 상영을 하게 됐는데 아, 그건 일본이니까 저는 아직은 뭐 계획 잡혀 있는 건 없습니다. 네. 송곳니라는 이 퀴어 영화는 아니고 그 드라큘라가 나오는 B급 코미디 영화인데 뭐 B급이죠 뭐. 근데 그 또 새로운 연출력을 보실 수 있는 작품이어서 혹시 이제 검색해 보시다가 영화제 같은데 또 이렇게 상영이 되면 그것도 한번 보시면 신종훈 감독의 좀 다른 연출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걸 보시면 지금 각색하는 영화가 또 기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그 걱정 말아요를 만드신 두 분의 감독님과 두 분의 배우님과 함께 그 GV 진행해 봤는데요. 앞으로 이 네 분이 어떤 행보를 계속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네 분이 어떤 영화로 어떻게 또 관객들 만날지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또 다른 모습을 보이신다면 여러분이 오늘처럼 계속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또 오신 관객분들 너무 감사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응원과 감사의 박수를 보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물은 제가 드릴게요.